영화나 한번 다운받아 볼까? 다운로드 시간 43초? 1분도 안 걸리네. 나도 영화나 다운받아 볼까? 오예! 다운 완료. 왜 이렇게 빨라요? 5G잖아요.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기술과 경제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경제 토크쇼, 경제브런치의 최정문입니다. 어려운 경제를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남자, KDI 김동영 연구원입니다. 정문 씨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경험이요? 불꽃 축제에 놀러 갔는데 불꽃이 너무 예쁜 거예요. 네. 혼자 보긴 아까운 광경이라 어머니께도 보여드리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당장 스마트폰을 꺼내서 영상통화를 하는데 연결이 잘 안 돼요. 몇 번의 시도 끝에 겨우 통화가 됐는데 영상이 멈추고 통화가 자꾸 끊기는 그런 경험 혹시 있으세요? 당연히 있죠. 사실 불꽃놀이 뿐인가요? 만원 지하철 타고 신도림역 지나갈 때요. 맞아요. 정말 안 터지거든요. 거기도 마찬가지고 야구장처럼 사람이 많이 모인 데 가면은 확실히 전화가 잘 안 터지더라고요. 맞아요. 정문 씨도 지하철을 타는군요. 그럼요. 많이 탑니다. 이제는 이런 많은 인파들이 있는 곳에서 전파가 끊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5G 차세대 이동통신 때문이죠. 안 그래도 요즘 여기저기서 5G 하길래 저도 뭔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럼 저희 빨리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좋아요. 대한민국 경제 프로젝트 맛있는 경제 브런치 함께해요. 오늘의 주제,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기술 5G. 최대 다운로드 속도가 20GBps, 최저 다운로드 속도는 100Mbps인 차세대 이동통신입니다. IoT, 드론, 가상현실, 자율주행차 등 최첨단 디바이스의 밑바탕이 되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라 불리는 5G. 세계는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5G 기술의 선점을 위해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G로 인해 우리의 생활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5G의 개념부터 그로 인한 경제적 가치, 생활의 변화까지 모든 것을 알아봅시다. 맛있는 경제 브런치. 오늘의 주제는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기술 5G입니다.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IT 전시회 CES 2017에서 20세기 폭스의 최고 기술 책임자인 한오바세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5G가 미래의 석유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경제의 원동력이 석유였다면 미래 최첨단 기술의 원동력이 바로 5G가 된다는 의미인데요. 연구원님, 그 5G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네, 먼저 5G라 그러면 중력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여기서 말하는 그 G라고 하는 건 이전 세대의 통신 기술과 구분하기 위해서 제네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제네레이션의 G를 의미하고요. 국제전기통신연합에 의하면 이 5G는 세 가지의 특징으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초고속성, 초저지연성, 그리고 초연결성이죠. 초고속성은 말 그대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입니다. 이전 기술인 LTE 기술에 비해서 무려 20배가 속도가 증가되었죠. 약 2기가짜리 영화 한 편을 봤는데 16초가 걸렸다면 이제는 0.8초면 한 편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1초도 안 되는 시간에요? 그렇죠. 엄청나게 빠른 속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초저지연성입니다. LTE 기술에 비해서 무려 10배나 높은 지연성을 개선했는데 이 의미는 실시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율주행차, 원격 의료 이런 것들에 있어서 거의 실시간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말하는 초연결성은 사물 인터넷을 통한 연결 있잖아요. 많은 사물들이 더 넓게 연결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017년에 약 75억 개의 사물인터넷 연결이 있었다면 2025년에는 251억 개로 그 연결이 증가될 예정입니다. 네, 초고속성, 초저지연성, 초연결성 뭔가 이렇게 초자가 많이 들어간 걸 보니까 기존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거구나라는 생각이 좋은 거죠. 네, 역시 5G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심도 깊게 이야기 나눠보기에 오늘도 특별한 분을 한 분 모셨죠? 네, 맞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이문식 박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이문식. 네,
박사님께서 계신 곳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라는 곳인데 이 기관은 어떤 연구를 하는 곳인가요? 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영어로 애틀이라고 하는데요. 설립한 지 40년이 넘는 국내 최대,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연구기관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그동안 TDX, D램, CDMA 등 우리나라 IT 발전에 획기적인 기여를 해온 국제 연구기관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5G 통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주제에 딱 맞는 분을 저희가 또 잘 모신 것 같아요. 경제 브런치에서 항상 본 메뉴에 들어가기 전에 먹는 에피타이저가 있는데 또 오늘은 특별하게 이문식 박사님께서 직접 준비를 해오셨다고요. 네, 5G에 대해서 알려면은 이동통신의 역사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에피타이저는 이동통신의 역사입니다. 네, 이 판넬이 바로 에피타이저 메뉴인 것 같네요. 네,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1세대 이동통신의 주인공은 일명 벽돌폰이라고 불리던 휴대전화입니다. 1984년에 상용화가 됐는데 그때는 음성통화만 가능했습니다. 특히 구소련의 대통령이었던 고르바초프가 사용하는 모습에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지금 여기 프린트된 저 사이즈가 실제 크기가 아닌 거죠? 실제는 저 크기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 거의 이따만한 됩니다. 전화기를 이렇게 들고 받는 건가요? 여보세요? 이렇게? 제 키만 나는 건가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1세대는 저렇게 큰 휴대전화였다면 2세대 이동통신은 어떤 건가요? 2세대 통신의 특징은 음성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전환해서 사용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음성뿐만 아니라 문자와 같은 데이터 전송도 가능해졌습니다. 스마트폰 세상에 오게 된 것이 바로 3G, 3세대입니다. 맞아요. 3세대 이동통신의 가장 큰 특징은 영상 통화가 어느 정도 가능해졌고 모바일 콘텐츠를 다운받을 수 있어서 이때부터 휴대전화는 단순한 전화기의 기능을 넘어서 손안의 컴퓨터라는 인식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후 이제 LTE라 불리는 4세대부터는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접속은 물론 게임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모바일 콘텐츠의 질과 양 역시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현재는 이제 5G 이동 통신의 서비스를 선보이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향후에 이제 자율주행, 인공지능, VR 등의 상용화가 되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1세대부터 지금 5세대까지 설명을 정리를 해서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LTE 기술은 4세대인데 그 다음에 올 이동통신 기술이 이제 앞으로 정말 유망한 분야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4G, LTE만으로도 굉장히 잘 쓰고 있거든요. 그렇죠. 동영상도 엄청 많이 보고 게임도 엄청 많이 하고 충분히 빠른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왜 4G에서 5G로 발전을 해야 되는 거죠? 5G로 진일보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는 5G 기술로 인해서 비로소 4차 산업혁명들의 기술들이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현실화되는 거죠. 가만 생각해보면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라고 일컬어지는 많은 것들, 자율주행차, 드론, 사물인터넷 모두 다 한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연결성입니다. 이 연결성이 담보되어야만 실질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5G 기술로 인한 초고속성, 초저지연성, 초연결성이 담보가 되면 비로소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초고속성의 특징으로 인해서 모바일 핸드폰으로 아주 고화질의 동영상을 빠르게 내려받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초저지연성으로 인해서 자율주행차나 원격의료 기술 같은 것들이 비로소 구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연결성의 특징으로 인해서 스마트 시티 같은 것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네, 이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새롭게 우리가 만나게 될 자율주행차나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가장 저희가 먼저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휴대전화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닐까 싶어요. 이 5G가 되면은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는데 얼마나 더 빨라지는 건가요? 예, 5G는 4세대 LTE보다 무선 인터넷 속도는 100배 이상 빠르고 용량은 1000배 이상 데이터를 이제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빛의 속도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800MB 영화 한 편을 다운로드 받을 때 기존의 3G는 약 7분, 4G인 LTEA는 약 43초. 그렇지만은 이제 5G는 단 1초면 충분합니다.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전 세계 데이터량은 매년 30%씩 증가해서 2025년이 되면 163제타바이트에 이를 전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제타바이트는 실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의미하는데요. 네. 무려 1조 1천억 기가바이트를 의미합니다. 1조 1천억 기가바이트요? 와. 네, 이는 2기가짜리 영화 약 5천억 편에 해당하는 양이죠. 전 세계에 영화가 5천억 편이나 있긴 한가요? 글쎄 말입니다. 이것들을 이만큼이나 우리가 많이 데이터가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은 이 사물과 사물을 연결하고 데이터를 연결하는 통로로서 오늘날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물 데이터 연결이 많아지고 이용되는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더 빠르고 넓은 통신망이 필요한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저만 해도 모바일 데이터 정말 많이 쓰거든요. 한 달에 100기가도 넘게 쓰는 것 같은데 이렇게 데이터 사용량이 늘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5G가 필요해지겠네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5G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예.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등 여러 나라에서 5G의 기술 선점을 위해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세계에 가장 앞서서 5G 서비스를 선보인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국가에서 5G 전용 주파수를 대역을 할당하면서 5G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제1통신사인 버라이언에서 미국 내 4개 도시에서 지난 10월부터 5G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또 다른 이통사인 AT&T는 미국 내 10개 도시에서 5G 네트워크 구축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사실 미국 외에도 중국이나 일본도 굉장히 활발하게 5G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아주 이를 갈고 있는데요. 네. 4G 시절에 잃어버렸던 경쟁력을 5G에서 한번 찾아보겠다라는 야심으로 정부와 기업이 막대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활용을 하게 될 예정이지만 그 이전에 다양한 기술들을 선점함으로써 기술 우위를 통한 이 시장 확보에 주력을 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당초에는 2020년 이후에 이 5G 상용화를 계획했다가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국가들이 그 시기를 앞당기면서 일본 역시도 상용화 시기를 굉장히 서두르고 있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많은 통신회사들, 뭐 소프트뱅크라든지 아니면 토코모 같은 회사들 모두 다 이 5G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를 시작을 해서 머지않아서 일본에서도 이 상용화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또 우리나라 하면은 이동통신이잖아요. 이동통신 하면 대한민국인데 우리나라 기술은 어느 정도일까요? 당연히 1등일 거라고 저는 내심 기대를 해보는데요. 네, 맞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미국의 5G 서비스 방식은 고정형 무선 접속 방식입니다. 따라서 이동성이 보장이 안 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세계 최초로 이동성을 보장한 진정한 5G 서비스를 시작한 나라는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정말요? 그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뿌듯하네요, 또. 네. 또 5G 하면 평창 동계올림픽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거든요. 당시 평창올림픽에서는 다양한 우리의 기술을 보여주는 어떤 홍보의 장으로도 활용이 됐었는데 맞습니다. 어떤 기술들이 당시에 활용이 된 거죠?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많은 이제 서비스들이 그때 시범 서비스를 보여줬는데요. 그 중에서 싱크 뷰, 인터랙티브, 타임 슬라이스, 360도 VR 등이 대표적인 서비스입니다. 그 싱크 뷰는 봅슬라이에 초소형 모듈을 부착해서 초고화질 영상을 전송함으로써 일반 사용자에게는 그 선수 지점의 몰입형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인터랙티브 타임 슬라이스는 여러 개의 카메라를 이용해서 선수의 경기 모습을 다각도로 촬영해서 일반 사용자에게는 실제적인 실감나는 경기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와, 이런 기술이 있으면 마치 내가 진짜 경기에 참여한 선수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은데 저 평창을 못 가서 그 기술을 체험을 못 해봤는데 정말 재밌었을 것 같네요.
실시간 IoT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5G. 상상했던 것을 보여주는 5G 시대 속에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세계 이동통신 공급자협회에 따르면 39개국 67개 사업자가 2022년까지 5G를 상용화한다는 계획을 밝혔거든요. 5G가 상용화되면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참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네, 5G는 그 ICT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먼저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이제 건강 관련된 헬스케어 서비스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5G 시대가 되면 앞서 말씀드린 초고속, 초저지연성, 초연결성을 통해서 많은 의료기기들이 통신과 결합해서 빠르게 구동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의사를 찾아가지 않고도 뭐 진료를 받고 이런 것도 가능해지는 거겠네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의사는 이제 환자를 옆에서 직접 보지 않고도 진단과 처방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즉 5G가 상용화되면 병원이 아닌 다른 어떤 환경에서도 환자에게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또 5G 기술이 스마트 팩토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나 스마트 시티도 5G 기술을 통해서 가속화할 수가 있습니다. 5G는 1평방킬로미터당 100만 개의 IoT 기기들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4G 대비 10배 많은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서 거리에서 여러분들이 흔히 볼 수 있는 다양한 사물에도 통신이 연결돼서 각종 빅데이터 수집이 가능합니다. 또 영상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제품의 불량률을 검출할 수 있고 또 이제 로봇 같은 거를 이제 원격으로 조정해서 공장을 가동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됩니다. 네, 사실은 이러한 스마트 팩토리나 원격 의료 이런 분야 외에도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 우리가 아주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분야 중에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가 네. AR, VR 분야입니다. AR, VR이요? 네, AR, VR은 이미 좀 상용화가 많이 된 거 아닌가요? 저희 시즌 1에서도 했잖아요. 맞습니다. 시즌 1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다양한 컨텐츠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기대치에 조금 못 미치는 상태로 발전을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 헤드마운트 기술이 조금 더뎠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도 5G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헤드마운트 기술의 발전이 더뎠던 것은 뭐 다양한 여러 재반 이유들이 있지만 실시간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썼을 때 조금 어지러움을 느낀다든지 맞아요. 약간의 문제들이 있어서 컨텐츠가 좋다 하더라도 많은 이용들이 하지 않았던 거죠. 두 번째는 AR, VR 컨텐츠들은 용량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많은 트래픽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5G 기술이 가속화되면 이 AR, VR 컨텐츠도 많은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그 질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가상현실도 좋고 자율주행차도 좋고 스마트 팩토리도 좋고 다 좋은데 가장 저한테 중요한 거, 그 얘기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거 언제 나요, 그거? 그게 뭐죠? 5G 스마트폰이요. 스마트폰. 네, 스마트폰, 5G 스마트폰을 써야지 5G를 이용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일반 사용자가 5G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단말이 있어야 됩니다. 네. 즉 스마트폰이죠. 그리고 지난 11월 27일에 발표한 에릭슨 모빌리티 리포트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7월 사이에 5G 스마트폰이 10개 이상 출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5G 하면 단순히 그냥 뭐 데이터 받는 속도 빨라지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박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5G가 단순히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산업에 그런 영향을 미치는 그런 기술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렇게 파급 효과가 크면은 당연히 경제적인 가치도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예, 시장 조사 업체 IHS에 따르면 2035년 전 세계 5G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12.3조 달러 규모로 예측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총 예상 GDP의 4.6%에 해당되는 것이 5G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에도 유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사실 거의 최초이자 마지막인 연구인데요. 지금까지는. 네.
KT 경제경영연구소가 수치로 한번 이 5G의 효과를 풀어봤습니다. 언제 연구를 했던 건가요, 이건? 2017년 연구고요. 네. 2030년의 상황을 예상을 해본 결과입니다. 이 5G가 각 산업에 고르게 퍼지는 2030년경에 우리나라 이 경제적인 부가가치는 약 47조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7조 7천억 정도의 경제적 가치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이는 GDP의 약 2.5%에 해당하는 엄청난 크기를 할 수 있죠. 그러네요. 그리고 조금 더 뜯어봐서 제조업, 금융, 미디어 이렇게 주요 10개 산업군만 뜯어보면 여기에서만도 42조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자율주행차처럼 이런 신기술 분야에서도 막대한 경제적 가치가 나타날 것 같은데, 5G 기술로 인해서 실시간이 확보가 되고 다양한 데이터들이 거의 실시간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인공지능 기술의 효율성을 높여서 무려 15조 원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정말 5G 기술 정말 좋은 기술이네요. 이렇게 경제적 가치까지 창출해낼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는데, 네,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를 잘 되짚어보면 5G 기술이 정말 단점이 없는 기술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동통신의 속도가 빨라지는 건데 여기서 단점이 생길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저는 네. 들어요. 근데 혹시 5G 기술의 단점이라거나 저희가 염려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까요? 예, 그 5G망은 LTE의 폐쇄적 구조와는 달리 분산 구조형의 개방형으로 설계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보다 해킹 위험성이 더 높습니다. 특히 이제 5G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율주행이나 의료 등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분야에 적용되기 때문에 5G망에서의 보안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4G보다 10배나 많은 사물들이 연결되는 5G 시대. 높아지는 해킹의 위험. 노키아의 라지브 수리 회장은 5G는 보안이 생명이라며 작은 보안 사고로 돌이킬 수 없는 대재앙이 터질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그에 대한 대책도 같이 마련이 되고 있겠죠? 예,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5G에서의 보안의 문제점을 간파한 국내의 한 이동통신 사업자는 보안성 강화를 위해서 양자 암호 통신 기업을 인수한 바 있습니다. 양자 암호란 그 암호키를 가진 송수신자만 암호화된 정보를 해독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중간에 어떤 제3자가 해킹을 시도할 시에는 양자의 상태가 깨집니다. 그래서 네. 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정화된 그 통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비용 문제도 들 수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망을 설치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비용들이 투입되기 때문에 사실 초기 단계에서는 사용자 입장에서 납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통신사가 네트워크망을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구축을 한 다음에 동일한 요금을 매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조금이라도 높은 요금을 책정할 텐데 소비자 입장에선 4G와 5G가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뭐야 1초 빨라졌는데 요금이 그렇죠. 이렇게 많이 나와? 라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컨텐츠가 많이 발생하고 5G가 각 산업에 녹아들어서 새로운 서비스들이 출현하기 전까지는 이 비용 문제로 인한 어떤 어려움들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맛있는 경제 브런치. 오늘은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기술 5G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는 사실 5G 하면은 전화 잘 되고 데이터 빨리 받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과는 달리 이 5G가 몰고 올 변화의 그 폭이 정말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사실 지금까지 저희가 이야기했던 IoT, 자율주행차, 스마트 팩토리 이 모든 것들이 다 5G와 같이 녹아 들어가는 개념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아마 이러한 이유로 정문 씨가 초반에 얘기했던 이 미래의 석유가 바로 이 5G라는 그 이야기가 이제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박사님 오늘 저희랑 같이 해주셨는데요. 혹시 소감이 어떠신지요? 예, 5G가 되면 얼마나 좋을지 대중적으로는 피부로 와닿지 않을 텐데요. 네. 실제로 이제 나중에 5G가 상용화되면은 여러분들이 꿈꾸던 새로운 세상이 현실로 다가옵니다. 오늘 같이 말씀 나누면서 5G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대중들에게 소개를 해줄 수 있어서 굉장히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하고 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경제 브런치에서 또 빠지면 섭섭한 순서가 있죠. 바로 후식인데요. 5G의 핵심 기술만 쏙쏙 골라 모아서 후식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경제 브런치 오늘의 주제,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기술 5G. 5G란 최대 다운로드 속도는 20Gbps, 최저 속도는 100Mbps로 현재 이동통신 속도인 300Mbps보다 최대 70배, LTE보다는 280배 빠른 차세대 이동통신을 말합니다. 현재 전 세계는 5G 시장 선점을 위해 소리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5G의 상용화는 우리의 생활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저절로 커튼이 열리고 TV를 통해 실시간 교통 상황을 확인합니다. 씻으면서 거울을 통해 날씨와 메시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닷속 잠수부와 교실에서 실시간으로 통화를 하며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바닷속 생물을 3D 프린터로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태블릿에 직접 그림을 그리거나 샘플을 분석해 보기도 하고, 홀로그램을 통해 살아있는 공룡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는 어둠 속에서 위험을 스스로 감지하고 주차 걱정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멀리 있는 환자는 원격으로 진료할 수 있어 병원이 없는 오지나 후진국의 보건 서비스도 좋아지죠. 상상에 머물던 모든 것을 현실로 이루어주는 5G. 그 놀라운 변화가 곧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총 6회에 걸쳐서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이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기존에는 영화에서만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정말 우리 현실까지 바짝 다가온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는 이 4차 산업혁명이 이미 와 있는 미래라고 생각이 듭니다.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기술들은 이미 다 실현이 되어 있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 현실에 나타날 수 있느냐, 이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은데요. 6회에 걸쳐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다양한 법, 제도들, 이런 기술들이 구현될 수 있는 환경을 빨리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낯선 문화 아니면 새로운 환경, 새로운 기술을 접하게 되면은 누구나 조금씩은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이미 시작된 미래, 이미 시작된 변화이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할 필요만은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경제 브런치처럼 이렇게 맛있게 잘 조리를 하면 또 약이 될 수도 있겠죠. 뭐 이 정도 조리법이면 약을 넘어서 아주 보약. 그렇죠. 녹용 같은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조금 더 지혜롭게 맞이하기 위해서 조금은 긴 재충전의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하는데요. 앞으로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마지막으로 인사드릴까요? 맛있는 경제 브런치!